자, 지금은 2019년 6월 말입니다. 젠2 라이젠 3세대 출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개발자가 보는 라이젠 3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백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암등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은 인텔을 쓰고 있어요. 8700K 처음 나왔을 때 사서 잘 쓰고 있습니다. 암등인데 인텔 쓰는 이유는 바로 조금 뒤에 설명할게요. 제 생각에는 슬슬 개발 업무도 라이젠으로 갈아타도 될 것 같습니다. 뇌피셜이긴 하지만 라이젠이 저 같은 개발자에게 어떤 이점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예측해보고 제가 라이젠에 대해 기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과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개발에서 제일 좋은 컴퓨터가 뭐냐, 무슨 개발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빌드 속도와 링크 속도가 단연 가장 큰 이슈입니다. 물론 케바케입니다. 개발자마다 생각이 달라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임 엔진 탑3가 코코스, 유니티, 언리얼입니다. 그 중에서도 게임 개발에 일단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C++입니다. 전 유니티는 요즘 거의 안 써요. 자, 뭐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게임 엔진의 빌드 시간은 코어수의 영향을 확실히 많이 받습니다. 이건 유니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C++ 링크 타임은 단일 스레드에서 돌기 때문에 다코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하는 빌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죠. 일단 리눅스 빌드 벤치마크를 보면 인텔 8700K랑 2700X랑 비교해도 2700X가 더 빨라요. 여기서 싱글 스레드 성능이 라이젠이 개구리라는 게 증명되긴 하네요. 하여튼 라이젠이 벤치를 이긴 게 일단 코어당 속도가 딸리고 링크 속도가 딸려도 여러 개의 코어발로 밀어붙여서 라이젠이 이긴 것이죠. 참고로 프로그램 빌드는 그냥 코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는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어도비 소프트처럼 몇 거 제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써요. 제 경우 집은 존버용 라이젠 1600, 사무실은 2017년 겨울에 출시하자마자 구매한 8700K를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인텔을 쓰는 이유는 인텔 쪽이 가상화 환경도 빵빵하고 보통 제가 하는 개발은 최초 빌드 이후에는 부분적인 빌드와 링크에 의존하면서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링킹은 싱글 스레드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라이젠은 단일 스레드 성능에서 밀려가지고 8코어인데도 6코어한테 겨우겨우 이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암등이라도 집컴은 상관없는데 사무실 컴은 아무래도 생산성을 위해 인텔을 쓸 수밖에 없었죠. 개발자에게도 게이머처럼 싱글 스레드 성능이 좀 중요합니다. 또 이게 개발자들이 개인용 데스크탑으로 HDD나 스레드리퍼를 잘 안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프레임워크 단위, 엔진 단위의 전체 대규모 빌드면 그냥 회사 차원에서 쓰는 고성능 빌드 서버를 활용해서 빌드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빌드 걸어놓고 10분 정도 담배 한 대 빨고 오면 되는 거고, 밥 먹고 오거나 최초 빌드 이후부터는 빌드 시스템 구성만 잘 해놓으면 길어봐야 2초면 빌드가 되고 그 2초 중 70%가 그냥 부분 빌드와 링크인데 이게 코어 한 개의 깡 성능에 많이 좌우됩니다. 아무튼 이게 2세대 라이젠 젠 플러스까지의 한계였습니다. 개발에 싱글 스레드 성능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싱글 스레드 성능이 좀 많이 딸리는 라이젠으로서 인텔을 이기기 좀 힘들다는 내용이죠. 저는 집컴은 3900X, 사무실컴은 3950X로 라이젠이 나오자마자 모두 바꿀 예정입니다. 이번에 AMD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라이젠의 싱글 스레드 성능 자체가 9900K에 비빈다거나 약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빌드에서도 이득이고 부분 빌드에서도 이득, 부분 빌드가 오브젝트를 많이 뽑아내는 상황엔 개이득인 거죠. 레이턴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발자인 저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라이젠이 생산성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죠. 가상화가 아직 좀 불안정한 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건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문제고요. 라이젠이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해결된 문제라고 봅니다. AMD에서 발표한 3900X 성능을 토대로 볼 때 3900X의 리눅스 빌드는 50초 가까이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코어 수가 50% 늘어나고 IPC 및 공정 개선에 의해 전체적으로 50% 정도는 빨라질 거라고 예상해요. 이게 메인스트림급 리눅스 커널 빌드 타임이 1분 이하로 떨어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솔직히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게임에 적정 코어 있으면 되는데 라이젠 12코어, 16코어는 너무 에바 아니냐? 아니에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게임들이 왜 죄다 1, 2코어만 쓸까요? 당연합니다. 왜냐면 라이젠 나오기 전까지 메인스트림 CPU는 끼케야 2 내지 4코어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게임 개발자든 엔진 개발자든 멀티코어를 쓰는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안 했어요. 다중코어 지원 잘 안하는 다이렉트 X9 그냥 그대로 쓰고 12버전이 나왔는데도 그냥 9으로 만듭니다. 이게 개발사가 잘못했다고 보기 힘든게 다이렉트 12로 만들어도 코어 한두 개 쓸 거면 의미가 없어요. 괜히 개발 비용만 늘어나죠. 업계 1등 인텔이 코어 수 안 늘려주는데 어쩝니까? 유명한 인텔의 말이 있죠. 2015년 당시 AMD CPU가 구리니까 어차피 니네는 우리 거 쓸 건데 대충 이 정도에 만족해라 라는 뉘앙스의 말을 한 적도 있죠. 이 인터뷰에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저한텐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그 시장에 라이젠 서밋리지가 A코어를 딱 하고 터트린 겁니다. 라이젠 서밋리지가 나오면서 A코어를 보급하자 인텔도 부랴부랴 코어수 올리기 시작하고, 그죠? 라이젠 1세대 나오니까 인텔 4코어 노름하다가 바로 6코어 CPU 어떻게든 쑤셔 넣어서 몇 달 만에 출시했죠. 전 이때부터 암등이가 된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 이전부터 다크호어 게임은 좀 있었지만 이제 슬슬 대부분의 게임들이 다크호어 지원 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이렉트X 12 지원 패치 같은 게 큰 예죠. 그거 라이젠 나오고 나서 시작된 물결이에요. 배틀그라운드에서도 코어 지원 패치를 하기도 했고요. 와우에서도 다중코어 패치를 했고요. 이제 왜 코어가 늘어나는 것을 반겨야 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제가 보기에 하드웨어적으로 클럭 수치는 거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혁명적인 기술 발전이 있지 않는 이상 이대로 클럭 수치는 제가 봤을 때 10년 동안 베이스 6GHz 넘기기 힘들 거예요. 그럼 답은 뭐냐? 코어 수죠. 코어 수로 승부를 봐야 되고 앞으로는 AAA급 게임이 아닌 일반 게임들도 4 내지 6코어가 아니라 코어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는, 즉 게임들이 8코어, 12코어 쓰는 시대가 올 겁니다. 하드웨어판이 멀티코어로 판이 짜지게 되면 게임도 멀티코어 최적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님들 3G 쓰다가 LTE 처음 나왔을 때 무슨 생각했나요? 아 무슨 LTE야, 와이파이면 충분하고 폰으로 데이터를 그래 많이 쓴다고 이랬죠. 근데 LTE판이 짜지고 너도 나도 쓰게 되니까 어때요? LTE 하드웨어판 위에서 언제 어디서나 개인 방송, 실시간 스트리밍 비디오 시청, 이게 다 LTE판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 안에서 유튜브 같은 게 무식하게 커진 거고요. 옛날에 존재했던 UCC 같은 거 왜 망했을까요? 망한 이유 중 하나가 그걸 받쳐줄 하드웨어 판짜기가 안 돼서 망한 거죠. 지금의 라이젠 멀티코어 리더십을 보세요. 그리고 10년 동안 베이스 클럭 6GHz 못 넘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IPC 개선 등이나 다른 방법으로의 싱글스레드 성능 개선은 있어도 CPU 그 자체의 베이스 클럭은 6GHz를 못 넘겨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0년 안에 넘기면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막대한 코어수의 덤으로 인텔에게 싱글스레드로 밀리지 않는 라이젠에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게임 엔진 빌드 타임과 리눅스 커널 빌드 타임을 벤치마크하여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라이젠 3세대가 기대되는 개발자의 개똥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라라이고요. 프로그래밍 혹은 컴퓨터에 흥미가 있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